안녕하세요.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. 오늘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 로드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요.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. 날씨 참 좋은데,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뭐 좋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게 이 대책 없는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런데 제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는 여기가 시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되는 거를 하나도 못 느껴요.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마스크 쓰는 친구들이 없습니다. 근데 이 코비드 인포메이션 이 테네시 걸 이렇게 보면은 확진자는 계속 생기는데 뭐 줄어들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적응이 돼서 그런지 어쩌는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안 낍니다.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인지 뭐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천당 같은 상황인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트러커 잡을 해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얘기인데요. 그 한국 속담에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이런 얘기 있죠. 이 트러커 잡이 딱 그렇습니다. 그런데 초보자였을 때는 그게 더 심하겠죠. 왜냐면은 집 떠나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돈까지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더 짜증나는 거죠. 근데 대부분 혹시라도 이 트러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 우리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 같은 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광활한 미국 땅에 지평선만 보이고 이러는데 그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석양이 있는 그런 시간, 이 큰 트럭 한 대가 쫙 가는 거 있잖아요. 뭐 멋있잖아요. 대륙을 막 횡단을 하고 이런 감성적인 생각 내지는 뭐 정확하지도 않은데 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트러커 하면 돈이 좀 괜찮다는데 나이 먹어서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데 돈도 좀 된다는데 뭐 트럭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일이라도 있으시면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면허증 힘들게 따셔가지고 처음에 고생 심하십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 환경 자체가 열악하잖아요. 이 한 평짜리 이 공간 안에서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. 근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또 한 1년, 2년 될 때 초보자 있을 때는 돈도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뭐 한 주일, 두 주일, 세 주일 뭐 막말로 두 달, 석 달 안 가도 누가 기다리는 사람 없으니까 상관없어요. 근데 그 가정 가지신 분들은 어떤 가정 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. 자녀분들도 있을 거고. 근데 집에를 마음대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뭐 광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위클리 홈 뭐 맥시멈 2주 안에는 뭐 한번 집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놓죠. 근데 그건 광고고요. 실제는 뺑뺑이 엄청 태우죠. 그래가지고 뭐 이번 주에 들어가게 해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뭐 2주, 3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고생 하면서 하는데 돈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짜증 나죠. 실제로 제가 봤던 그분도 그때는 저도 이 트러커 일도 안 할 때예요. 한 12, 13년 전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 한 2달 준비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따서 이거 트러커 하시겠다고 그래서 라이센스 따서 딱 준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동네에 있는
조그만 트럭 회사에 취업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첫 출입을 나가기로 이제 했는데 처음이니까 가까운 거를 준 것 같아요. 거기가 루이지애나 그 베이턴루즈라는 데에서 뉴올리언스까지 가는 거였거든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마일도 안 될 거예요. 그거를 가는 거였는데 이제 뭐 기대 반 흥분 반 뭐 이래가지고 아마 월요일날 가기로 했으니까 일요일날 와이프하고 승용차 타고 그 노드 가는 길 예행 연습도 아마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월요일날 딱 나가가지고 물건 실을 때부터 새벽에 가서 몇 시간 기다리고 또 해가지고 그거 싣고 거기를 가서 또 내리는데 얼마 시간 걸리고 그러고 하루가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딱 계산해 보니까 돈 40불도 안 되는 거예요. 이 양반이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무 비전이 없다 이거 뭐 하루 딱 하고서 때려쳐버린 분도 제가 봤습니다. 네. 그럴 정도로 또 초보자 때는 돈도 실제로 안 돼요. 그러고 먹는 것도 사실 집에서 싸운다고는 그러지만은 이 좁은 차 안에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놓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도 어떤 분은 간단하게 시간 세이브 하면서 먹으려고 빨리 상하지 않는 재료들만 넣은 김밥 큰 거 있죠. 한 끼에 하나만 먹는 거. 이런 거 딱 얼려 갖고 오세요. 노하우가 생기신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었고, 이 노드를 나가다가 보면은 넉넉한 노드보다는 항상 촉박한 노드가 훨씬 많아요. 그래서 항상 시간에 막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트럭 스탑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이 램프 같은 데 들어가고 자기도 하고 이러면은 램프가 뭐냐면은요, 한국말로 따지면은 나들목이라 그래야 되나요?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다음 도로까지 가는 그 중간인데, 그게 원래는 거기다 차 파킹하면 안 된다고 팻말들 다 서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막 거기다 대고 많이 자요. 그런데 가면은 뭐 샤워가 안 되잖아요. 샤워도 못 하고, 또 그런 데에서 잘 정도 되면은 그 로드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소리거든요. 그러면 낮에도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낮에도 또 샤워 못 하고 그냥 또 가요. 뭐 저녁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, 항상 개기름 껴가지고 개제제 해갖고 이렇게 댕겨야 되고,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기는 고충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초보자를 벗어나서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되죠. 금전적인 보상은 되는데,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뭐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뭐 그게 맞으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. 제가 장거리 할 때 언젠가 한번 그 11월 달인데 웨스트 버지니아를 갔어요. 거기를 갔는데 그 웨스트 버지니아 안쪽에 어디 시골 동네에 딜리버리를 가는 건데요. 그쪽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로컬길을 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편도 1차선 로컬길인데 뭐 그런 데는 막 오르락 내리락 동네 앞으로 해서 뭐 커브도 많고 뭐 이런 데거든요.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로컬길로 들어가는 순간에 오 죽이는데 딱 이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은, 그때가 가을철이어 가지고 단풍이 정말 멋있었어요. 그런데 그게 1분 2분도 채 안 돼 가지고 걱정 반 짜증 반으로 바뀌어 버리는 게 뭐냐면은, 내가 그때 그 딜리버리 시간이 뭐 한 시간 반 정도는 여유가 있기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컬길 스피드 리밋이 뭐 40마일, 45마일, 50마일, 55마일 막 이런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승용차나 같아야 그 스피드 리밋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갈 텐데, 물건 무거운 거 실린 이 큰 차가 언덕길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제일 이러고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도가 한 20마일 밖에 안 나와요. 근데 내가 그런 길을 한 60마일을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 딜리버리 시간 넘겨버리거든요. 근데
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딜리버리 시간 넘기면은 리스케줄 잡아갖고 내일 다시 와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딜리버리 시간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항상 타이트 하면은 시간에 쫓기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, 또 뭐 실은 물건이 무겁다든가 뭐 이러면은 4만 파운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항상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신경이 쓰여가지고,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 가다가 뭐 웨이스테이션에서 뭐 들어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무게 한쪽으로 뭐 좀 쏠렸다든가 뭐 했다든가 뭐 이러면은 거기 사무실에서 마이크로 떠듭니다. 뭐 갖고 들어와 이런다고요. 또 웨이스테이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. 될 수 있으면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뭐라도 챙겨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, 그 와중에 내가 또 영어까지 마음이 안 편하다 이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. 그래서 여기 사무실 들어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나올 확률보다는 티켓이라도 하나 받아갖고 나올 확률들이 커요. 그러다가 보니까는 무거운 거 실으면 항상 그거 심장이 쿵당쿵당 하죠. 여기 파란불 켜서갖고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래서 환경 자체가 항상 열악해요. 열악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고생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또 돈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맞춰지더라도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 미국까지 와갖고 살면서 나름 추구했던 게 미국식으로 사는 거잖아요. 주 5일 일하고 좀 일찍 끝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년 할 때는 나름 뭐 그냥 심장은 쫄깃쫄깃 했지만은 그냥 재밌다고도 생각은 했었어요. 재밌다고도 생각은 했는데 한 2년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먹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편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내 건강에도 조금은 이상이 있는 것 같은, 한 3년째 돼가니까 아마 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개고생이구나, 이게 길바닥에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알아보고 속된 말로 잔머리도 돌려보고 뭐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출퇴근할 수 있는 거, 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 동가숙 서가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잠은 한 군데서 자야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아틀란타에 제가 살던 데니까 들어와서 그 드레이지 일을 했었거든요. 드레이지 일을 했었는데 저는 또 유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리고 그 인터모들 뭐 기차역에서 끄집어 내오는 거 이런 것도 유동성이 좀 많아가지고 돈 안 되고,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직접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뭐 운전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일단 마일 수가 작으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그 위험에 노출되는 그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마음에 듭니다. 다 마음에 드는데,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던 아틀란타에서 이 촌구석까지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든지 다 내 마음에 맞는 떡은 없겠죠. 내 마음에 맞는 떡은 없는데, 특히나 바깥에서 이 길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한 1, 2년 특히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. 내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뭐 군대 한 번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내가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지, 그냥 너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가 좀 힘들고 막 이러면은 빨리 지쳐버리잖아요. 그러다가 보면은 힘듭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트럭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